쓸모아. 일본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온다. 내일이라도 이들 섬에 미국의 새로운 공격 시스템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신형 공격용 무기 체제가 배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상함 기지와 캄차카반도 전략핵 잠수함 기지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신중하게 숙고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며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어떤 국가든지 이 무기를 받아들일 경우 외교적인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일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배치를 위협할 때 당시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이야말로 일본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이 먼저 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소다로 부총리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과는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시사 외관지 문해춘추 2020년 1월호 인터뷰에서 이웃나라니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식의 일부 논조가 있지만 세계에서 이웃나라와 관계가 좋은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어 이웃나라와는 이해가 충돌한다. 인도나 미얀마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같다며 일중우호라고 말하지만 우호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도 일본은 미국과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군 간부를 인용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방일해 방위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장국 간부와 만나 신형 미사일 배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미 일본은 미사일 배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발한 둥펑 계열 미사일은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지만 둥펑 17 미사일과 같은 경우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로도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기 힘들기도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을 겨냥한 미사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푸충 중국 외교부 군공사 사장은 미국이 만약 아태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중국은 반드시 이에 대응해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배치를 하겠다는 일본에 의도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폭격기를 띄워 오키나와현과 도쿄도 부근에서 일본 영공을 2번이나 침범했고 지난 17일에는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5척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 안보 방파제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안보에서 미국이 안보 우산이 되어주고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여 안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때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본은 그저 한국이란 방파제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미사일 일본 배치가 계획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충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동안 방파제 역할을 했던 한국과의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일본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감정적인 외교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는 한국 이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가치관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멀어진 건 정말 큰 실책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29일 발간한 2019 외교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 일본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종전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그냥 이웃이 된 것입니다.
백선은 중국과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사용하지 않은 동반자란 표현을 러시아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를 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폭풍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살 것이고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본은 정말 전쟁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